안녕하세요. 중수돈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 12월 10일이고요. 내만여의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올 초부터 이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베팅 자체를 외국인들이 특히 추세를 만드는 외국인들이 상승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이제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곡선을 탈 거냐. 상승의 곡선을 타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을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움직일 거냐의 관점인 건데, 저는 좀 전자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 신용 물량이든 뭐든 많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 위주의 개인들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는, 옆으로 횡보하든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2월 10일이고 내일의 관심주 12월 11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좀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될 때죠. 주말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때고,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들 세 종목을 추렸고요. CMG제약, 카페24, 헬릭스미스. 어제 차바이오텍을 했었죠. 그러면서 CMG제약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눌림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눌림이 상승을 위한 눌림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녹화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CMG제약이고요. CMG제약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면 특별한 거는 없고, 어찌됐든 차바이오텍과 연결된 회사며, 뉴스로 찾아보면 이 잘론 내추럴과 마케팅,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라는 뉴스 말고는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백신 관련해서 주사기 관련주로 인해서 삼성제약, 실제적으로 세운메디칼, 신신제약이 주사기 관련된 종목인 건데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삼성제약하고 이 CMG제약이 같이 움직였나도 확인해봤는데 그런 뉴스는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이 잘론 내추럴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의 좀 더 실적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뉴스로 최근에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추세가 강하게 떴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차트로 보면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도 되는 자리인데 뭔가 기대할 만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 앞으로에 나올 무슨 호재거리가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얘가 매집을 좀 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겠구나 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 좀 적게 터지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그림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6,450원 끝나진 않았지만,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최근에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자, 고점, 저점,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의 50%가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고점하고 저점 대비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언제? 어제 오늘 일단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올라온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리가 이 위에 대한 자리가 남았거든요. 위에 대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큰 흐름을 보고, 또 제가 차트쟁이다 보니까 차트의 기준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면요. 자, 종목을 바라보면 기존에 큰 이 산이 하나 있고요. 큰 산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박스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박스권이 월봉 기준으로요. 박스권이 이루어지는데,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봉 하나를 만들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높이면서 봉 하나를 만들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쌍봉의 개념이잖아요. 쌍봉을 맞으면 어디까지? 바닥까지 다시 떨어져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바닥 잡고 고점을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쌍봉을 찍은 부분으로 볼 때는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잡아놓고 또 중간에 중간값을 잡아요. 요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6,600원 위로만 올라타서 지지가 나오면 또 한 번 어디 8,15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대부분 쌍봉을 만들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면 한 번 더 어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3,000장, 3,000장을 만들면 뭐 한다? 골로 간다라고 그러죠. 3,000장을 만들면 골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신고가를 만들어요. 3,000장을 만들고 여기서 하락을 하면 정말 골로 가겠지만, 3,000장을 만들고 하락을 하는데 이 고점과 중간값의 중간 정도 부분, 혹은 이 중간과 이 중간값과 고점의 중간값 이 사이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한다?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큰 그림으로 쌍봉, 작은 그림으로 쌍봉, 현재는 3,000장을 만들기 위한 그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기존에 여기가 매물이 쌓였던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6,600원 일단 지울게요. 6,600원 지우면 매물이 쌓였던 자리, 바닥에서 횡보를 좀 많이 했던 자리, 요 자리죠. 5,000원대. 5,000원대를 올라타다가 못 올라타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000원대를 계속 때리다가 그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선 거예요. 매물 소화를 여기 했다라는 거죠.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도 현재는 소화를 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 자리가 소화가 되면 앞으로 남은 자리는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여기에 대한 매물도 어느 정도 여기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차례 됐다가 눌렸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뚫고 어디 아직 매물 확인을 안 한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월봉으로 본다면, 길게 큰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본다면, 못해도 요런 자리 위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기존의 모습보다 확실히 거래량도 터졌고, 이평선 역시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위에 걸리적거릴 거 별로 없고, 월봉에 이게 안 넘어갈까요? 주봉 역시도 그닥 걸리적거릴 게 없고, 그나마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보다 바닥에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거래량이 주는 것보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가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거고요. 이 자리를 지금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 차례 눌리더라도 기존에 지금은 이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위의 자리 5,5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 준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이 자리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눌리면 더 고마워해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서 좀 각도가 슬금슬금 급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죠? 이 각도가 깨지면 뭐한다? 한 차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주저앉더라도 이 5,500원대 아까 보았던 이 5,500원대 정도 요 정도 라인 안에서는 뭔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분할로 현재의 자리 부분 요 자리 혹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요 자리까지 잡아놓으면 나중에 8,000원에서 1만원 선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이평도 이제 이격을 좀 벌리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좀 눌리면 더 고마워해야 될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좀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카페24. 자, 카페24는 최근에 이 페이스북과 협업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여기 있나요? 페이스북과 그 31만 명에 대한 이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이 페이스북과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아주 자기 맘이라 제 뉴스를 찾아볼게요. 카페24 치면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그제인각이었죠. 이 세계 31억 명을 고객으로 쇼핑몰 글로벌 진출 쉬워진다. 페이스북과 연동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료가 작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페이스북도 일반 대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처럼 카페24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무대가 열려져 있는 자리에서 요렇게 온라인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인 거고, 기존에 이 카페24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을 많이 얻었어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얻었다가 실적이 부재가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거든요. 바닥까지. 그리고 나서 언제예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중장기로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원래 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서 저희는 털고 일단 나왔던 부분인 건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전자결제나 넷플릭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이 카페24도 현재로서는 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을 한번 뽑아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는 자리인 거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상승하고 나서 누른 자리거든요, 얘는. 원래 여기서 한번 쏘아주고 쏴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눌릴 줄 알았는데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켰다가 죽은 자리예요. 그래놓고서 이 페이스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내려오던 이평선을 여기서 한번 위아래 꼬매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이 위로 강하게 상승을 해놓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1,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1,500원 정도면 기존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첫 양봉이 좀 강하게 쏟아냈던 자리예요. 여기 몸통 자리, 이 자리가 몸통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자리가 기존에 상승을 한번 해주고 눌렸던 자리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존에는 여기가 뭐가 저항이 됐었던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젠 여기가 뭐다? 지지다. 그럼 6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야, 아직은.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좀 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기존보다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에 대해서 최근처럼만 거래가 들어온다면 요 자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9만원대까지 9만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바닥을 뭐다? 지금 현재 넘어섰다라는 거고, 63,000원, 아까 61,500원만 이탈하지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면, 잠시만요. 뭐야 이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낼 거라면 이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이번 달에 나오면 되거든요. 63,000원. 그러면 여기서 지지만 나오면 다음 달 여기서 또 한 차례 지지 받고 한 차례 올라올 때 거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 여기 73,000원에서 77,000원 부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자리에 대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음봉 안에, 현재 이 음봉 안에 요 자리에 대한 이 몸통들이 남아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은 뭐 거래량으로 충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오는, 혹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 어디 이 95,000원 혹은 10만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 위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 다음에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여기 9만원에서 10만원대 1차, 그 다음이 이 위의 자리 125,000원에서 13만원 15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신 요런 자리까지는 뭐한다?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라는 기준이에요. 여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얘는 올라왔다가 한 차례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주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여기서 한 차례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만 뽑아내는 그림이 좀 나타내주면서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훨씬 뭐하다? 금상첨화로 좀 더 빠른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튀었다
튀더라도 한 번은 뭐 한다? 누를 수 있다. 왜? 밑에서부터 단기적인 이평이 현재는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르는 자리인 거지.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번은 튀었다가 여기 음봉,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한번 나오고 나서 버티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눌렀다가 이평이 자리 잡고 나면 그때 한번 요 자리에 대해서 먹으러 올라올 수 있다. 그래도 그리고 나쁜 종목은 아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건 뭔가 큰 그림을 한번은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얘는.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럴 거라면 굳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을 미친듯이 터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터뜨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 메이저 세력이 터뜨렸다라는 건 뭔가 기대할 만한 회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얘는 좀 더 뭐 단기적인 관점이든 중장기적인 관점이든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2021년을 좀 뭐라 그럴까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 자, 헬릭스미스는 전에 요 자리에서도 한번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한 적이 있죠. 요 자리에서 한 번 누르는 걸 좀 눌렀다가 요 자리에서 이대로 눌릴 자리는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눌림은 뭐다?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고 한 번 누르고 나면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기존에도 했었고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은 이 헬릭스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에 대한 간 그런 쪽들 그런 거를 엄청 기대를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딴짓을 한 꼴이죠. 결론은 그 돈 가지고 좀 더 큰 돈을 벌어보려고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도 지금 위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까딱하면 관리 종목 혹은 상패가 될 수 있다. 유상증자 이번에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손실 부분을 결국엔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메꿀 계획인 거예요. 메꿀 계획인 거고 그걸로 메꿈 말 그대로 그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자본 잠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자본 감소가 되면서 자본 잠식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 혹은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거래소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도 피말리지만 이 헬릭스미스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들 또 똥줄 타는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거의 17만 5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 17,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가 지금 자리는 3만 1,000원대예요.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거진 2배가 또 올라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주가가 주식이 상장을 하면 그 주가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 이속이든 뱃속이든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회사에서 비상장 기업들 상장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도 사활을 걸었어요.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뭐 한다?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사활을 걸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임상을 성공시키겠다. 그러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어달라. 왜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12만원, 10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써 유상증자 그 신주인수권 행사가 끝났죠. 첫날인가 둘째 날에 이 유상증자 물량이 신주인수권이 50%인가요? 올라가더라고요. 신주인수권 가격이 실제적으로 2만 얼마에서 14,000원인가에 17,000원인가요? 아무튼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으로 신주인수권이 나오는 거고 그 차액이 2배 이상이 2배까지 거의 7, 80%가 뛰었어요. 저는 그냥 신주인수권 팔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뛰길래 팔았는데 자 어찌됐든 이 종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하락을 나오고 나서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강하게 음봉이 터지고 나서 이 자리에서 옆으로 기다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나간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한가 자리가 나왔던 이 몸통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한 번 더 눌리더라도 못해도 어디 이 상한가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중간값을 버티는 척 해주다가 한 번 더 중간에 중간값까지 밀었다가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상한가 나왔던 이 고점을 넘어선 그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에 대한 몸통 32,500원 그 다음이 이 35,500원에서 36,500원까지 남아있는 자리죠. 기존의 고점에 대한 물량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그나마 여기서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를 단숨에 넘어갈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거래가 강하게 터지든 아니면 여기서 한바탕 찍고 적은 거래량으로 찍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여기 상한가 자리 위에서 3만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만 나타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할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봉으로 쭉 보면요. 얘가 기존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가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가 한번 올려다 놓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여기에 대한 고점까지는 못 올렸지만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가까지는 한번 올라왔었던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 차례 하락을 한 자리거든요. 계단식으로. 이 자리에 대한 이 계단은 뭐했다? 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누른 자리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켜줄 자리만 지켜준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을 여기서 이 위까지 올려다 놓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밑바닥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자리까지는 열려있다.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가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가 한 43,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주봉에서 이 바닥을 만들었던 43,000원보다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기 거래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마지노선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라는 거예요. 48,000원? 48,000원 넘겨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까지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기대는 할 이유가 없다. 임상이 성공해서 뭐 기술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약을 팔아먹든 하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는 당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한 차례 쏟아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는 N파동의 초입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 모양새가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 고점을 못 넘기면, 이 33,000원이죠. 33,000원을 못 넘기면 요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쌍봉 만드는 그림처럼 빠질 수도 있지만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 33,000원만 넘어서는 그림만 나타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쏠 수 있다. 그리고 갭자리는 메꾼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주봉상에 보면 여기 39,000원에서 37,700원 사이에 뭐가 있다? 갭이 있다. 어찌됐든 이 갭자리까지는 한번 메꾸고 밀려도 밀려야 된다. 더 가면 더 갔지 요대로 죽을 자리가 다 보이진 않는다. 유상증자가 실패한다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현재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할 때 주가가 뜬금없이 70%, 60%, 70%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이 주가에서 종목을 사모으기에는 말 그대로 물린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에 단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으로 좀 더 물량을 사놓고 그 말 그대로 유상증자 했을 때 그 증자 가격이 지금보다 낮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지금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는 주주들이라면 안 탈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주 인수권이 핫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현재로는. 이해되시죠? 좀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식은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듯이 손절만 확실하게 잡고 여기 뭐 무턱대고 떨어진다고 해서 존버가 답은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존버했다가는 정말 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 33,000원 위로 올라서는지 꼭 보시고, 33,000원 위로만 올라타면 뭐한다? 이 위로 또 올라온 거니까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목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중간가 그어보면 42,000원 정도, 43,000원 이 자리 넘기면 48,000원에서 49,000원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앞으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